장례식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는데 근데 받으셔서 원래 다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오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얘기가 길 수도 있는데 또 빨리 할게요. 몇몇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다가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 그대로, 예, 말 그대로 베이비박스예요. 그래서 특히 뭐 연말이나 여름 휴가철이나 이럴 때 사람들 막 들떠 있을 때 그럴 때 애기들이 많이 버려진대요. 그러니까 큰 애들이 아니라 탯줄도 안 짜는 애들. 그러니까 낳자마자 뭐 난지 뭐 1시간 2시간 만에 바로 버리고 바깥에다가 뭐 그런 기사 가끔 나오잖아요. 뭐 화장실에다가 애기 신생아 뭐 유기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또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입양법이 바뀌어서 그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은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거를 꺼려하는 사람들인데 출생신고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애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버려진 애들은 입양조차도 안 된대요. 이제 그래서 그냥 그나마 그렇게 버려진 애들이 그나마 정말 운이 좋게 풀리는 게 이제 좋은 부모님, 그러니까 좋은 가정으로 입양이 되는 건데 이제 그마저도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게 이제 입양법을 개정한 게 그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돼서 피해는 이제 그런 애기들이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연말이니까 또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베이비박스라는 게 신림동 저쪽에 남곡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인데 거기 목사님이 그걸 만드셨대요. 차라리 버릴 거면 그 화장실이나 모텔이나 심지어 마트에도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애기를 2시간 내내 갖다가 그런 데 버리지 말고 왜냐면 그런 데 갖다 버리면 애들이 저체온증으로 그냥 죽으니까 신생아들 얼마나 약해요. 근데 차라리 그런 데 버리지 말고 버려라. 그래서 교회 그 벽을 뚫어가지고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열면 이제 교회 안에 벨이 울린대요. 그럼 이제 벨이 울린 목사님이 내려가서 이제 애기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베이비박스에 대한 그 기사가 이제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뭐 그렇게 감성이 뭐 풍부하거나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큰애들이 버려지는 것도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 진짜 젖 한 번 못 물어보고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12월 말이니까 한 3주 정도 됐는데 그날도 새벽에 제가 3시인가에 깬 거예요. 시험기 때문에 잠을 좀 못 자니까 늦게 잠들었는데 이제 일찍 깼어요. 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뭐 인터넷에 그냥 검색을 하다가 베이비박스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또 뭐 연말이라고 탯줄을 감긴 채 뭐 애들이 3명인가 버려졌는데 베이비박스에 들어가서 있었다고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어떡하나 이러고 보다가 우연히 어떤 그 미혼모 분이 올린 글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미혼모지만 이렇게 어쨌든 아기를 낳아서 기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좀 그렇다면서 글을 올려놓은 거야. 자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글을 쭉 읽다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힘내라고 댓글을 달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좀 소심하고 의심이 많아서 모르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뭐 주고받거나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채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겁이 많아서 안 하는데 그 사람한테 쪽지를 이제 보내려고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그게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쪽지 보내는 걸 클릭을 했는데 근데 그게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는 아이콘이었나 봐요. 그래서 채팅창이 열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힘내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힘내시라는 글 몇 자 적어서 보내고 싶었는데 채팅방으로 연결이 됐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설마 이 새벽에 이거를 볼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거 보시면은 그냥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결정 하셨을 텐데 너무 응원한다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 사람한테 띡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잠이 안 와가지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새벽에 계속 있다가 제가 이렇게 보낸 거를 보고
어떻게 뭐 이렇게 신호가 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하고 그 새벽에. 그런데 부산에 사시는 분이고 24살 미혼모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6년을 사귀었는데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4개월 때까지 집에다가 숨기다가 지금 양쪽 집에 얘기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 집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낙태해라. 근데 이제 그 애기 엄마가 자기가 낳겠다 완강하니까 그럼 뭐 그냥 이렇게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남자 쪽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TV에서만 보는 그 막장 드라마처럼 진짜로 뭐 7개월, 8개월 때까지 그 낙태 수술을 해주는 데가 있대요. 불법적으로. 7개월, 8개월이면 진짜 애도 많이 나왔고 애도 거의 다 큰 거거든요. 근데 그 막 병원에 막 끌고 가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병원에 끌고 가서 수술하라고 남자 쪽 엄마가. 근데 이 여자가 의사한테 그 이제 단독 면담을 하는데 울면서 안 된다고 해달라고. 자기는 그 살인 같아서 도저히 낙태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낙태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임신한 상태로 있는데 남자 쪽에서는 계속 지우라고. 누구 발목 잡을 일이냐고. 자기 아들. 이제 24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이 여자는 도저히 자기가 그 어린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근데 정말 막 모진 말도 많이 듣고 막 정말 막 집에 와서 그 남자 쪽 부모가 집에 와가지고 그 여자네 집에 와가지고 막 깽판을 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집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남자 쪽하고는 인연을 끊을까 연락을 안 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가 막 7개월 8개월 때까지 이제 지금 이제 다음 달이 산딸인데 안 하니까 그럼 너 낳기만 해봐라. 입양 보내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남자 쪽에서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무서워서 자기가 애기도 뺏길 것 같고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연락 끊었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가 어쨌든 끝까지 애기를 지켜냈는데 자기가 잘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살인을 할 수가 없어도 도저히 그냥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자기가 맞는 선택을 한 것인가. 물론 살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애기한 자기가 이기적인 게 아니었나. 그냥 자기가 애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했던 게 애기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자기 욕심에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결국은 애기를 그렇게 해서 나도 애기한테 낳자마자 어떤 아버지의 부재, 온전하지 못한 가정 이런 거부터 먼저 안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음까지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애기 혼자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자기가 같이 이렇게 가면 애기도 외롭지 않고 그 이제 저 세상에 가면 거기서는 뭐 애기 아빠가 없어도 그리고 미혼모라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냥 마음껏 애기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길래 되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보다가 어쨌든 애기가 다른 것보다 애기가 너무 고마울 거라고 엄마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손 놓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지켜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울 거예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없건 뭐 지금 이제 애기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된다고 이제 만삭인데 아직까지 일을 한대요. 다음 달 초까지 이제 일을 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위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많이 보나 봐요. 근데 앞에서는 안 됐다 이러는데 뒤에서는 막 욕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끝나서 밤을 거의 샜어요. 밤을 새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아니라고 애기가 너무 고마워할 거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귀한 결정을 하신 거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미혼모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대하다기보다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제가 과연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할 수 있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너무 귀한 결심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그래도 애기 끝까지 포기 안 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저도 애가 둘이라서 집에 뭐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보내주고 싶다고 하니까 도움 받으려고 그런 글 올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채팅을 끝내고 이제 아침 7시인가가 됐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그 사람한테 보내면서 전 뭔가 꼭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근데 이렇게 싫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애 둘 낳고 키우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돈도 없고 뭐 주위에서 이렇게 미혼모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해 이렇게 뭐 누구한테 얘기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게 좀 그런가 봐요. 자기 혼자 이렇게 지마켓 같은 데서 최저가를 검색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출산 준비를 해가지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꼭 먼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왔는데 안 그래도 누가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참 답답했는데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솔직히 진짜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마음을 더 강하게 아기를 위해서라도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아직까지 세상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만 그 남자 쪽 식구들처럼 있는 것 같진 않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소식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끝내고 이제 했는데 그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날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떤 분이 힘내라고 하면서 이제 애기 거 뭐 이렇게 쓰던 거랑 이런 거 해서 되게 많이 보내줬대요. 옷이랑 뭐 속삭이, 뭐 젖병 뭐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구나.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계신다면은 애기랑 자기랑 둘이 살아가기 그렇게 많이 힘들지만은 않겠구나. 자기만 마음 굳게 먹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저도 지금 애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저도 집에 찾아보고 있으면 꼭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보내드리겠다고 쓸만한 거 있으면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애기가 둘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애기 다 쓰고 버리는 거 있으면 자기한테 버리라고 다른 데 버리지 말고 자기한테 버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 연락을 이제 주고받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얘기하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참 많은 거를 느꼈다 그랬더니 이제 전도사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상황, 다른 케이스지만 뭐 버려진 거죠. 신생아 때는 아니지만 4살 때 버려진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어쨌든 이제 저희 뭐 아빠나 할머니가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거는 그냥 1차적인 거였고요. 그거보다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이제 시온이나 시영이가 그래 니들이 이제 커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준 거 니네가 알아야지 막 이러면서 니네가 이제 우리한테 부모님한테 고마워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온이나 시영이나 전도사님한테도 되게 고맙고 이런 어쨌든 간에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진짜 박터지게 싸울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이런 가정이라는 소중한 그런 울타리 안에
우리 가족이 있고 제가 또 보호받고 우리 애기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그 주신 이 가족이라는 걸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해, 엄마 이렇게 희생해주는데 너 감사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약간 너가 커서 나중에 너 같은 딸 꼭 낳아봐라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너가 나중에 시집 가갖고 딸 너가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지 지금 엄마 아빠가 잠 못 자고 지금 뭐 이러는 거 알지 막 이랬는데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저한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시온이랑 시영이가 저희한테 와준 것도 너무 고맙고 제가 부모가 될 수 있게 제가 돌볼 수 있게 부족하지만 그런 기회를 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쭈니라는 자매요. 그 태명은 한방인데 쭈니라는 자매인데 부산 구포동에 산대요. 24살이고 근데 그래서 제가 저희 HC에서는 지난번에 나눴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그 자매 위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부부가 같이 아기를 키우면서 살아도 참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기를 키우면서 살기가 아마 진짜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위해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짧게라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도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그 애기도 건강하게 딸이래요. 그래서 잘 태어나서 잘 키우고 그 자매가 잘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올해 2014년도 맞이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바랬던 게 너무 쑥스럽고 솔직히 너무 좀 그러긴 한데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인데 복음을 저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아는 사람들한테 제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데 제가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이고 네가 무슨 그거 뚫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면 제가 이렇게 딱 하고 하겠는데 너무 잘 아는데 제가 가고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아는데 거의 뭐 안티 기독교 뭐 거의 만들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 거 무릎쓰고 가서 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2014년도 맞이하면서는 그래도 저도 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014년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딱 어떻게 10월 말에 그 자매를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미약하지만 정말 미흡하지만 이렇게 말씀도 좀 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제가 많이 좀 도전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었고요. 네, 생각나실 때 특히 자매분들 뭐 이렇게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산하고 그리고 애기랑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